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일요일은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 구경주의 1400m 레이스로 펼쳐지고요. 부산 5경주는 GC트로피 특별경주가 있는데 6마리 출전이에요. 좀 싱거운 경주가 될 듯도 한데요. 오늘 예상을 도와주실 분 민병철위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일요일 경주 중에서는 대상 경주에 좀 주목을 하게 될 텐데요. 스포츠 서울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마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서울 구경주로 치러지는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로 펼쳐지고요. 3세 관말, 국산 암말 최강자를 가리는 경주예요. 별정 A형 경주로 펼쳐지기 때문에 성별, 연령별 차등을 두는데 모두 3세 암말들이라서요. 55kg에 동일한 부담 중량으로 출전합니다. 우선 주목해 봐야 될 말은 8번 와이키키입니다. 역시 470kg대의 아주 군더더기 없는 탄탄한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말이고요. 과거 과천벌을 호령했던 명추인마였죠. 청파의 외손녀딸입니다. 외조모가, 외할머니가 청파라는 거예요. 작년도 2세마 시절에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정말 압도적인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과천벌 2세마 최강의 전력으로 검증을 받았는데 브리어즈컵 참패와 그리고 12월에 2세 혼합 특별경주에서 유일한 국산마 출신으로 당시 출전했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직전 일반 편성에서는 한 박자 빠른 선입전을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적정거리 1,400m 출전입니다. 앞선의 흐름이 은근히 빠르겠지만 이제는 후미에서 느지막히 올려붙이는 게 아니라 직전처럼요. 앞선에 붙여놓고 빠르게 스퍼트 타임을 가져갑니다. 8번 와이키키의 선정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고요. 네, 내치기 1번 창세는 작년 7월 데뷔전에서 이 선입전으로 입상을 차지한 이후에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후 4번의 경주에서 선행 1순 입상을 일궈낸 전력입니다. 물론 브리더즈컵 대상 경주를 제외한 4번의 경주였죠. 이번 경주가요. 매니뮤직 그리고 원래 출전 등록을 했지만 출전 취소된 골드 럭키. 그럼 매니뮤직과의 초반 선두 경합의 강도만이 관건이 될 텐데요. 490kg대의 거구의 차격에다가 몸싸움도 능한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은 더욱 좋겠지만 2선 따라가도 경합성 전개를 펼쳐도 가능해 보이는 전력이 1번 창세가 되겠고요. 7번 대한천왕은 출발 이후 선두 빠른 페이스 극복 가능한 전력인데 1400 레이스 최근에 내측 게이트에서 선행 받아내서 1순한 전력이 있습니다.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배정 받아가지고 다소간 외곽 도는 전개, 외곽 좀 무리를 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이번 경주 앞선의 1번 창세나 5번 매니뮤직 정도가 지배에 나설 텐데요. 7번 대한천왕 8두 단촐한 편성에 초반 자리 선점하기에도 수월해진 만큼 특유의 종반 한 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도전 세력이 되겠습니다. 네.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 와이키키가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데요. 전개상으로는 그동안은 추입으로 레이스를 펼치기 때문에 불리함이 좀 있었는데 중속이 좀 보완되면서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와이키키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경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대한천왕이나 창세, 매니뮤직 이 선두권 마필들이 얼만큼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지구력을 발휘하느냐 이 부분이 와이키키의 순위를 결정지을 그런 경주가 될 듯합니다. 저희가 이제 짝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대상 경주를 구경주기 때문에 홀수 경주라 말씀을 별도로 드릴 시간이 없어서 서두에 언급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11번나 트리플 라인이 근소 우세다. 그래서 11번나 트리플 라인의 지난번에 서력전 이번에는 이겨주기를 저도 응원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현등급 암말 최강의 전력인 1번 해박까지 입상 도전 가능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에서는 짝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준비한 순서는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는 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기량차가 크지는 않다, 혼전도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편성인데요.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는 과거 좋은 능력을 보였었지만 한동안 공백으로 인해서 최근에 아직은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들이 이번에 정상 출전주기 돌아와서 쾌조의 컨디션으로 과거 입상 시의 전력을 충분히 내비칠 수 있는 그러한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그렇게 빠른 선행만은 없는 편성인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설 말이죠. 자, 5번 언더 스테이지가 여타의 마필들을 제쳐내고 최선두권을 장악해 나갈 것입니다. 자, 밀어나가는 중속이 우수한 말이에요. 6번 가이아 썬더와 외측에 9번 완전 무결, 그리고 10번 듀얼 폭풍. 이 3대의 마필은 두텁게 2, 3선을 형성해 나가면서 5번 언더 스테이지를 압박해 나갈 것입니다. 자, 6번 가이아 썬더입니다. 작년 6월 데뷔전에서 졸전 이후에 두 차례 경주 모두 입상하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10월에 열렸던 이세마 대선 경주 과천시장배에서 3착을 하면서 선전을 펼쳤었는데 이후 11월 29일 브리더즈컵 출전 예정이었습니다만 경주로 입장 불량으로 출전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 공백 이후 재검받고 출전한 1월 31일 경주.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도 요배통의 여파인 듯 최하위 출전을 펼쳤지만 이번에 훈련 시 상당히 뚜렷하게 회복세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행 주목마저 5번 언더스테이지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선두 가담 스피드가 상당히 우수한 말이에요. 작년 10월에 1200m 거리 선두 외곽 적극적 선입전을 펼치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후 5등급 승급 무대에서는 계속된 졸전을 펼치고 있고 특히나 직전에는요 출발대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살짝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스텝이 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서 2선 가담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초반에 스텝이 꼬인 것이 화근이 된 듯 이렇다 할 걸음을 직선에서 보이지 못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 배정에 여타의 마필을 제쳐내고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찬스로 보입니다. 자, 10번 듀얼 폭풍입니다. 작년도 6월 달에요. 문세영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첫 승 달성 이후에 최근 5등급 무대에서는 졸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특히 직전에는요. 5개월여 공백 이후 첫 출전에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중위권 뭉쳐나가는 전개, 당시 앞선의 마필에게 좀 모래를 맞고 뒤처지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고요. 직선에서 느지막한 추입이었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을 충분히 남겼는데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정상주기에 돌아왔고 지난 3월 3일 날 발주 연습 시 또 훌륭한 출발 능력까지 선보였단 말이죠. 자, 9번 완전 무결입니다. 작년 8월 달에 파행으로 출전 취소가 된 이후에 역시 5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직전에 8개월 만에 실전 복귀전에서는요. 당시 발군의 선행마죠. 슈퍼스타트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에서 시종 2선 외곽 경합성 선입전을 펼치면서 당연히 그 포인트에서 무리를 했어요. 직선에서 걸음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역시 9번 완전 무결도요. 정상 출전직에 돌아왔고 컨디션이 상당히 향상된 가운데 이번에 게이트 외곽이지만 두텁게 2선을 형성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개, 라스트 스팟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 마필인데요. 자, 결과적으로 직전의 공백기 이후에 복귀전에서 최악의 컨디션에서 졸전 펼쳤지만 이번에 컨디션 상당히 좋아졌고요. 앞선에 5번 온더 스테이지를 보내놓고 최적의 전개 펼칠 6번 가이아 썬더 직전 졸전을 만회할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전개 찬스를 받았습니다. 단독 선행 2점. 더군다나 주말에 비 소식도 있죠. 1순위 가능해 보입니다. 5번 언더 스테이지와 정상주기 들어왔고 오히려 게이트 최외곽 배정받아서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전개가 가능해졌죠. 10번 듀얼 폭풍. 자, 역시 또 정상주기 들어왔고 한 박자 빠른 스팟 타이밍 가능한 9번 완전 무결까지
결과적으로 직전에 공백 이후 졸전, 이번에 정상주기 캐주얼 컨디션 만회할 6번 가이아 썬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6번 마 가이아 썬더. 이 마필은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좀 강한 상대였다. 와이키키, 위너스 글로리 이런 마필들하고도 대등한 경주력을 보였었기 때문에 편성의 강도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가 가이아 썬더 입장에서는 좀 약한 상대들을 만난 편성의 호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번 경주가 뭐 기량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전개상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민병철 의원이 5번마 온더 스테이지 선행 찬스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줬습니다. 가이아 썬더와 온더 스테이지 두 필이 아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복병 세력들도 상당히 다수가 거론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저는 2번마 댕기스란 마필에 좀 미련을 갖고 있는데 새벽 훈련 시에 보면은 상당히 컨디션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실전으로 연결이 안 돼서 좀 답답한데 2번마 댕기스 요 마필은 개인적으로는 좀 미련이 남는 마필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민병철 의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민병철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 마필들의 경주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총 14두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눈에 좀 띄는 마필은 당연히 최근 경주에 잘 뛰었던 마필들이 눈길을 끄는 편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민병철 의원은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직접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일요 경마는 전산장애와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4개 경주가 취소가 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부산 경마에서 18배짜리 중배당으로 승부처 적중을 해드렸는데요. 여타의 경주 총 3개 경주 적중 중에 좀 아쉬움도 있었던 일요 경마였는데요. 지난주 일요일에 그러한 아쉬움 이번 일요 경마에서 확실하게 충족시켜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일요 경마의 승리의 분수령이 될 가장 중요한 경주를 민병철이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무조건 적중을 이루어드린다라는 신념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해주셔도 좋겠고요. 자, 일단은 만만치 않은 1,400m 출전에 은근히 앞선 페이스가 빠릅니다. 2번 천행, 3번 진격의 왕이 있죠, 선행망. 자, 저마다 현군에서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들이 이번에 상당수 출투합표를 던졌습니다만 직전 경기의 정확한 사연을 알고 있는 민병철의 관심마가 이번에 뚜렷하게 회복된 컨디션을 바탕으로 입상한 자리는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할 텐데요. 자, 우선적으로 내측에서 선두권 전개를 할 수 있는 2번 천행. 자, 이미 1,400m 거리를 2번에 연투할 정도로 동거리 적응이 완료된 말이죠. 직전에는요 1,300m 출전에 자, 출발 이후에 스텝이 좀 꼬였습니다. 착지불량을 일으키는 바람에 초반 전개 상당히 애를 먹었죠. 과거와는 달리 후미에서 전개를 했고요. 이렇다 할 거는 보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계승합니다. 옆에는 3번 진격의 왕이 빠른 선행마이긴 합니다만 보내놓고 2선 열린 공간에서의 유리한 선입전이 가능하죠. 자, 역시 6번 컴퍼스입니다. 초반은 다소가 느리지만 중반 압도적인 한 발의 결정력을 갖춘 추임마입니다. 직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1,700m 레이스였고요. 출발 이후에 코너가 바로 나타나는 선행 선임마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리였기 때문에 아쉽게 3착 끝걸음에 여력만 남겼죠. 하지만 이번에 출발 후 직선관 가장 긴 추임마에게 유리한 1,400m 거리입니다. 적정거리 출전 6번 컴퍼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0번 자이언트 킬러는 직전에 대비 4전째 뚜렷하게 초반도 보강됐고 결정력이 향상된 가운데 동거리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컨디션 여전히 좋고요. 다시 한번 1,400거리입니다. 자, 7번 최고잘나가 작년 12월 달에 터마표를 낙마시키는 바람에 실격된 아쉬움이 있었고
직전에는 좀 편성 강했는데요. 자, 이번 경주 훈련 시 성과 상당히 좋고, 자, 전개가 은근히 유리해요. 2선에서 응수하면서 라스트 한 발이 가능한데요. 이 7번 최고 잘 나가의 선전기 대치와 마지막 한 발 스리적 역습갈 14번 서창비호까지 입상 가능권인데요. 자, 오경주는 지금까지 언급드린 마필 중에서 민병철이가 자신하는 충막금 마필을 중심으로 후착 최선 압축된 최고의 환수로 서울 오경주 방송 추천 경주 기필코 적중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선두권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편성에서 노림수 있는 마필들 압축해서 적중을 이끌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선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뭐 객관적으로 보면요, 최근 경주에 이 선전을 하고 있는 상승세 마필들의 우세가 예측되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변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그래도 인기 마필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역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촉촉한 봄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천의 주로는 빠른 컨디션이 예측이 되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육경주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선입형 마필에게 좀 더 관심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말이죠. 13번 티즈킹이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코너 돌기 전에 최선두권을 장악해낼 선행 찬스로 보입니다. 자, 내측에는 5번 잠룡, 밀어나가는 중속이 우수하기 때문에 내선, 2선에서 위치를 하겠고요. 과거 선행 선입 자유전개점으로 2연승을 했던 말이죠. 공백은 있지만 11번 홈런 메이커도 외선에서 13번 요 테이즈킹을 추격해 나가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이 과거에는 2, 3세마 시절에는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우승했던 전력인데 요 12번 라운 에스프리, 최근 들어서는 초중반 서두르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 후미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질축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12번 라운 에스프리는 3선 정도 자리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 가운데, 자, 13번 티즈킹입니다. 출발 이후 출중한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죠. 작년 11월에 강공 선행격전으로 첫 승을 한 이후에 올해 1월 경주에서도요. 당시에는 초반 그리 수월한 선행은 아니었습니다만 꾸준하게 밀어서 선행을 나섰고 1순했던 우승했던 전력이죠. 연투를 하다가 직전에는 외산 편성 출전했고요. 최단거리 1000m 출전에 게이트 외곽을 배정받았고 내측에 비호바람이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 시종 외곽을 돌고 무리한 끝에 무너졌습니다만 뭐 끝걸음의 여력은 뭐 충분히 남겼단 말이에요. 이번에 국산 편성 들어갔고요. 특출난 선행 없는 편성 13번 티즈킹이 무리 없이 선행을 받아낼 것으로 보이고요. 단거리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내측에서 응수할 5번 잠룡입니다. 작년 8월에 거세 이후 공백이 있었고요. 지난 1월 23일 만만치 않은 거리인 1400m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만 직전에 4등급 승급 전에 중거리 1700m 첫 도전에서는 편성도 강했어요. 또한 늘어난 거리 극복하지 못하고 절전을 펼쳤지만 이번에 강점을 보이는 단거리 1200m 출전에 내측에서 열린 공간에서의 2선 선입 전개가 가능해진 편성이죠. 자, 11번 홈런 메이커입니다. 2014년도 데뷔전 우승 이후 2연승을 달렸던 신의 능력마였어요. 하지만 평골절 병력으로 인해서 2차례 휴양 포함 1년 넘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9일 주행 심사 시 여전히 발굴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여유 있게 선행 나섰고요. 추진 없이 1순하면서 건재를 과시한 마필입니다. 이 공백기 동안 체중도 많이 불어나면서 주행 검사 때 주행 시에 보니까요. 한결 파워감까지 상당히 장착된 모습 가운데 이번에 1년 2개월 만에 실전 복귀전에서도 요 11번 홈런 메이커 내재 기본기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평가고요. 자, 12번 라운 에스프리. 이 과거에는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끌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최근 질주성의 변경, 최근에 효과를 보고 있는데 최근 계속해서 1400m 출전,
아무래도 적정 거리가 아닌 듯했어요. 이번에 1200m에 출전합니다. 요 12번 라운에스프리가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직전에 시종 외곽 2선 무리한 끝에 무너졌지만 요 13번 티즈킹은 이번에 단독 선행이라는 달콤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기에 직전의 결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편성이고요. 의도적인 단거리 1200 출전입니다. 내선 최적의 열린 공간에서의 선입전. 5번 잠룡과 공백은 있습니다만 출중한 기본기 어디 가겠습니까? 11번 홈런 메이커. 자, 라스탄발 역습갈 12번 라운 에스프리까지 결과적으로 자, 가벼운 주로의 단거리 단독 선행 2점 13번 티즈킹의 선전기 대체에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6경주였습니다. 네, 뭐 전개상 13번마 티즈킹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호조건을 만났고 사실 선입으로도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1번과 홈런 메이커 공백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경주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거는 결과로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5번마 잠룡 같은 경우도 사실 선추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의 좀 우세를 예측해 봤고요. 복병 세력도 사실 뭐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 주목을 전혀 못 받는 마필 중에서 2필 정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어요. 3위 정도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마필은 인코스의 3번마 수성 리더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초속 중속이 좋은 마필이에요. 최근에 이제 컨디션에 기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하도 못 뛰는 바람에 관심 대상에서는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기 면에서 이 마필은 아주 전력이 처지는 마필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4번마 행운성 이 마필은 새벽 훈련 시에 파워감이라든가 주행 자세, 주폭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번마 수성 리더나 4번마 행운성은 3위권 정도로 노림수를 갖고 싶은 경주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재민의 추천 경주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1700m 국선 5등급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의 핵심은 무엇이냐? 8번마 친친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이번 경주까지는 아마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인기 1순위 마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지난 경주에 종반에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플리트 비체한테 호차로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경주거리 당시에 1400m였고요. 이번에 이제 경주거리 1700m입니다. 물론 순발력 초속 중속이 좋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코너를 바로 돌기 때문에 유리해진 조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난 경주에 보여준 종반 탄력에서 여력이 없었다. 이 부분은 친친짠이 다시 한번 무너질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8번마 친친짠 이 마필은 강하게 안 봅니다. 그러면 어느 마필을 좀 주목해야 되느냐? 1번마 태양제국입니다. 지난번에 약 2초 정도 고착성 늑발을 합니다. 그러고도 3위를 차지했어요. 정상 출발을 했었으면 뭐 여유 있게 우승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을 들게 하는 내용이 발주고착인데요. 태양제국은 물론 기승기수가 교체되긴 했습니다만 게이트 이점이 있고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번마 태양제국 여기에 이제 상대 마필로는 3번마 오발탄과 9번마 플리트 비체는 같은 경주에 친친짠과 같이 뛰었었죠. 기량차가 거의 없습니다. 3번 오발탄, 9번 플리트 비체 그리고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5번마 스페셜 러너. 그래서 1번, 3번, 5번, 9번 네 마리 정도 압축을 해놓고 지금 가장 기대하는 마필은 1번마 태양제국입니다만은 현장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다. 그러면 충마는 뭐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틀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분을 조금 남겨놓고 싶고요. 제가 금요일 이제 마지막 경주에서 고배당을 주력으로 적중을 이끌어내면서 사실 금요일 날 성적이 초반부 중반부까지 안 좋았었는데 후반부에 그래도 고배당을 주력으로 잡아내서 마무리 잘했는데 일요일도 이 7경주가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등급 마필들의 경주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개상의 변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경주는 14번마 이반질린. 이 마필은 이제 국산 마필인데 최근 경주에 뭐 기복 없이 상승세를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을 그런 상황이고 상대마들이 거론될 수 있는 편성인데요. 민병철 의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은근히 혼전도가 있는 부산 4경주입니다.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레이스 흐름이 빠르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1번 아주최강, 11번 오렌지스톰 상당히 빠르죠. 자, 그런 구도 속에 이 1400m를 뚝심으로 극복해낼 마필 우선적으로 8번 우아입니다. 현등급 1400m 입상 전력이 있는 말이죠. 최근 두 차례 경주는 1600m와 1800m 거리, 이 늘어난 거리에서 다수간 인기 대비 절전을 펼쳤는데요. 특히나 직전에는요 주행 중 다수간 끌리는 악벽을 노출하면서 제어하느라고 상당히 초반에 힘소진이 있었고요. 직선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악벽 제어에 만전을 기한 훈련 성과도 좋고요. 1400m 적정거리 출전에 다수의 선행마가 풀어나가는 빠른 페이스지만 역시 직전처럼 내측에서 차분하게 힘한배 선입전 마지막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근 출전 만회할 8번 우아 선정 기대치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14번 이반질린입니다. 데뷔 후 6번의 경주 모두 입상한 신의 능력마저. 이번에 직전 대비 3.5kg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3등급 승급 전에 상대는 강해졌습니다. 다만 감량 혜택이라는 달콤한 이점을 살려볼 수 있겠고요. 직전에는 뭐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 2선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6마 진짜 압승을 거둘 정도로 이제는 전개도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뭐 이번에 굳이 뭐 외곽 게이트이기도 하지만 선행을 나서지 않더라도 차분하게 12만배 2선 응수하면서도 1400m 거리 극복해낼 전력으로 봅니다. 자, 5번 돌아온 포경선입니다. 작년 9월달 데뷔 후 3연속 입상 이어가다가 역시 최근에 연속된 인기 대비 절전인데요. 오히려 이번 경주는요. 좀 편하게 선행을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직전에는요. 이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마필이 끌리는 악벽을 노출하면서 직선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오버페이스, 끌린 악벽 때문에 오버페이스가 페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번 경주 얼마만큼 초중반 끌리는 악벽을 제어하면서 선전을 해줄지 자, 기대치가 있고요. 자, 13번 메다글로리아. 자, 직전 대비 3kg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앞선이 무너지는 그런 레이스 흐름에서 종반 결정력 발휘 1400거리 우승한 전력이 있는데요. 지난 12월달 1600거리에서는 전개의 다양성을 모색하는지 뒷직선 한 박자 빠른 선입전 일명 무빙 전개까지 시도를 해봤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좀 졸전 펼치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훈련 강도도 상당히 높였고 감량 혜택도 있고요. 1400거리가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최근에 졸전을 만회할 13번 메다글로리아까지 추천드려 봅니다. 네, 뭐 객관적으로 보면요. 14번마 이반질린 그리고 5번마 돌아온 포경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컨디션의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기본기 자체는 뭐 출중한 마필로 컨디션만 호전되면 언제든지 입상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조금씩 또 컨디션의 변화를 보인 마필이 있긴 합니다. 이런 마필들은 주목을 전혀 못 받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 3위만 해도 정말 성공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뭐 현장 컨디션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으로만 적어두셔도 좋을 듯합니다. 3번마 오브라운 마필이 조금 끓은 맛은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보여지는 활기 자체는 최상으로 봤습니다. 4번마 팔마의 선두
역시 새벽 훈련 시에는 예산 2군 최강이지 요 마필하고 병합 구보를 실시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걸음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마필들은 이제 변화를 보이면 분명히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복병 세력 관심을 조금 기울일 마필로 두 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1800m 2등급 7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단촐한 편성이라 좀 싱거운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요. 민백철 의원이 전개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는 7두 단촐한 편성에 전개 변수나 충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여된 본인이 최근에 질주성대로 전개를 펼쳐 나가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들의 압축이 필요한 경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이후에 안쪽 1번 쾌속 질풍.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초반 선두장 스피드가 월등하죠. 거기다가 1번 게이트입니다. 무리 없이 선두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옆에 있는 2번 매직탑. 500km대 탄탄한 체격에 스피드와 힘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내측에 1번 쾌속 질풍을 보내놓고 역시 2선에서 곱게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6번 누리나래는 최근에 12월 경주였죠. 1200거리를 1번 게이트 배정에 2선 선입전으로도 응수를 했던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요 6번 누리나래는 중장거리를 많이 출전을 했고요. 초중반에 그리 서두르는 유형이 아닙니다. 1번 쾌속 질풍과 2번 매직탑을 보내놓고 3선 정도 차분히 추격을 해 나갈 것이고요. 과거 1등급까지 올라갔던 고령의 마필이죠. 8세마 3번 파워이즈칸. 한때 최근에 뒤측선 빠른 선입전, 무빙 전개도 가능했었는데요. 여하튼 뒤측선 중반까지는 요 3번 파워이즈칸은 3선 후미에서 추격의 채비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주로 들어와서 2번 매직탑, 역시 힘이 좋은 유형의 마필답게요. 여기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에서 더욱 좋은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데뷔 후 1800m 딱 3번 출전했는데 모두 입상했어요. 적정거리라는 거죠. 역시 스태미너가 우수한 중장거리 적성을 확연하게 검증받은 전력입니다. 이번에 내측에 1번 쾌속 질풍을 보내놓고 2선에서 응수를 할 텐데요. 이번에 2등급 승급전에 그야말로 기복마 1세계 2등급 마필들과의 레이스이고 직전 대비 5.5km 대폭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2번 매직탑 주목을 해주셔야겠고요. 1번 쾌속 질풍은 2014년 10월 달에 데뷔 후 1400m까지 단거리 거리 늘려 3연속 입상에 상승세를 이어갔던 말인데요. 2등급 승급 이후에 작년 10월과 11월 경주에서는 연속된 목차 3착 그야말로 분패를 했죠. 이후에도 현등급 강한 상대 만나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이번에 현등급 기복마 편성에 무엇보다도 1번 게이트 배정에 선행 찬스를 맞았다는 거죠. 압박 없는 선행 레이스 1번 쾌속 질풍의 1승 기대치 가능하겠고요. 6번 누리나래입니다. 대부분의 경주를요 중장거리를 뛰고 있는 말이고 이미 1800m 입상 전력도 있는 전력이죠. 직전에는요 앞선이 강하고 빠른 1700m 출전에 후미 늦추입으로 입상 실패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강점을 지는 1800m 거리에 내측에 이 빠른 말들 보내놓고 3선 정도 응수하면서 마지막 역습의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3번 파워이즈칸 그야말로 복병 전력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작년 봄이었나요? 뒷직선 한 박자 빠른 무빙 전으로 2000m 장거리를 3착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그런 전개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보겠는데 결과적으로 1800m가 적정거리입니다. 힘이 좋고 스피드와 근성 모두 겸비한 2번 매직탑 활용 점정이죠. 5.5km 대폭 감량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입상 유력마가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개가 좋아진 1번 쾌속 질풍 내측 단독 선행 2점을 살려볼 수 있겠고요. 라스트 한 발 힘으로 몰아붙일 6번 누리나래와 3번 파워이즈칸 그래도 한때 1등급에 있었던 말이에요. 2등급 강등됐는데 뒤측선 한 박자 빠른 무빙 선입전 기대를 할 수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1800m 거리 승급전에 약한 상대에 만난 2번 매직탑의 연투기 대치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울 8경주였습니다. 네, 감량 5.5km가 눈길을 사로잡네요.
2번마 매직탑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도 중속이 자연스럽게 나와주면서 건너편 주로에서 처음에는 이제 선두 외곽 전개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선행을 장악하고 막판에 황금세상하고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습니다만은 결국 역전을 허용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상혁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 중에 1번마 쾌속질풍 요 마필이 직전 기승이 조금 의아합니다. 출발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없이 4코너 돌 때는 꼴찌까지 밀립니다. 요 마필은 선행도 갔던 마필이에요. 분명히 중속이 나오는데 추진 동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반 걸음에는 여력을 남기면서 통과를 했는데 왜 그렇게 참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모래를 뭐 맞추려고 한 건지 뭐 작전을 실패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좀 답답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1번마 쾌속질풍은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작전 실패인지는 확실할 수 없지만 여력만큼은 아주 많이 남겼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3번마 파워이즈칸 같은 경우는 뭐 강금 마필인 거는 다 아실 것이고 이제 부담 중량 고부중으로 좀 그 기복을 겪었습니다만은 54kg의 부중이라면요. 여기서 경쟁력 있는 마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1800m 1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3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돋보이는 마필은 8번마 돌아온 현표가 되는데요. 부담 중량이 58kg. 뭐 최근에 보여준 경주력이면 58kg도 무난히 극복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여기에 이제 상대마들은요. 뭐 기량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민병철 의원은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죠. 네, 역시 가장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는 말이죠. 8번 돌아온 현표입니다. 3세마 시절의 3관마 경주 희비가 엇갈렸지만 좋은 성적도 냈고 안 좋은 성적도 있었죠. 올해 4세로 접어들면서 또한 1등급 승급 이후 이제는 완벽하게 적응 능력을 보이면서 신의 1등급 외산마 강자급 대열에 합류한 마필이죠. 그야말로 돌아온 능력마, 돌아온 현표. 자, 이번에 58kg의 높아진 부담 중량.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제 체중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면서 주행 시 한결 파워감 넘치는 주폭 겸비 탄력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빠른 레이스면은 자 차분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도 마지막에 끈기 보이고 레이스를 주도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1800 적정거리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가 있는 8번 돌아온 연표 높아진 부담 중량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5번 미즈마고입니다. 작년도 경남 도지사배 대상 경주 당시 해바에 이어서 2차 입상을 했단 말이죠. 이후 최근에 두 차례 1등급 경주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직전에는 스피드메이드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 그 페이스에 휘둘렸는지 심한 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당시 3착을 했는데 이번에 직전 대비 4.5kg 대폭 감량 혜택이 있습니다. 앞말입니다. 앞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 중량을 대폭 내렸을 때 당연히 좀 더 좋은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내재 기본기도 좋고요. 직전에 아쉬운 3착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5번 미즈마고가 되겠고요. 자, 11번 샌드아이입니다. 이 편성에 따라 상당히 기복을 보이고 노령의 마필이라 당일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한 마필인데요. 과거 입상 시의 그 전개 전법을 보면요. 앞선의 레이스 흐름에 그 처음에는 좀 중음이 따라가다가 뒤측선 중간 부분부터 과감한 빠른 선입전, 일명 무빙 전개를 즐겨하는 자, 그런 전개를 펼쳤을 때 입상을 하곤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요. 이 박재희 기수가 그러한 전개를 해줬어요. 뒤측선에서 빠르게 외곽 가담해서 앞선 붙여놓고 일명 무빙 전개를 했는데 당시 3착을 했죠. 하지만 끝걸음의 여력 상당히 좋았고요. 2위와 1마 신차밖에 안 났어요. 이번에 부담 중량 더 내려갔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51kg의 부담 중량. 또한 박재희 기수가 이 11번
샌드아이를 어떻게 말머리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힘쓰는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지 확실하게 인지한 듯합니다. 재기승입니다. 11번 샌드아이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바세바 파크 직전 리뷰팀에 이어서 1800거리 입상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1번 게이트 내선 최적 전개 내측 게이트 배정 시 상당히 또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내선에서 좀 더 전개 유리하게 펼칠 1번 바세바 파크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역시 8번 맛 돌아온 현표. 58kg 부중까지는 뭐 극복을 해주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응원하는 마필 중에 한 필이고요. 여기에 이제 상대만은 뭐 여러 두가 거론될 수가 있는데 5번만 미즈마고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게이트 출발이 나빴던 것은 아닌데 강하게 보렐리 기수가 이 추진을 해주는데요. 고개가 좀 높아서 그런지 처음에 스타트하고서 가속 붙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다른 마필들이 벌써 좋은 자리 다 선점한 뒤에 중후미권에서 더 미루면 뭐 앞에 말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진로가 여의치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반 탄력 보이면서 3위였는데 이번에도 전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될 듯하고요. 제가 이제 좀 관심 갖는 마필은 13번마 와일드러시입니다. 이 와일드러시는 최근 경주에 좀 기복을 보였죠. 기본기 자체는 아주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최근에 컨디션에 좀 난조를 보이면서 기복을 보이는 그 2번. 그런데 이번에는 주목을 안 받아요. 2번 못 뛰니까. 근데 기본기 면에서 컨디션만 회복하면 뭐 아무 때나 입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새벽 훈련 시에 에메트 예산 2군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컨디션은 분명히 회복세에 있다. 그래서 13번마 와일드러시는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본기가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 필 더 언급을 드리면 6번마 해상풍이에요. 해상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승급전 강자 틈에서 비교적 잘 뛴 겁니다. 전개상으로도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상으로도 하자가 없어서 6번마 해상풍과 13번마 와일드러시 복병 세력 2필을 제가 언급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한 경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10경주가 남았죠?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2000m입니다. 1등급 마필들의 경주 총 14주가 출전을 했고요.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력이 좀 드러난 마필들의 경주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어떤 전개를 펼치고 또 부담 중량은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민병철 의원, 어느 마필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중상위권 전력 거의 최상위 등급의 외산 1등급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말이 한두 있어요. 13번 치프레드 캔입니다. 외산 1등급 상위 레이팅에 랭크된 말이죠. 현재 클린업 조이, 클린업 천하 그리고 요 치프레드 캔 3두 마차를 형성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요. 직전에 상당히 좀 아쉬웠죠. 그 전 경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6착하면서 선전을 펼친 이후에 직전에 클린업 스타와 클린업 천하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이 박은훈 기수의 특유의 파이팅 넘치는 뒤측선 무빙 전개가 너무 성급한 그런 한 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코너 지나서 바로 그 시점에서 좀 빠르게 선두 외곽 일명 무빙 전개를 펼쳤는데 이미 3코너 진입 시점에서 선두 강탈에 성공을 했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무리를 했던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내선에서 당시 곱게 탔던 언비터블에게 마지막 경합 중 밀리면서 통안의 코차 3착에 머물렀단 말이죠. 이번에 박은훈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23번 치프레드 캔의 힘쓰는 포인트와 어떻게 말머리를 해야 입상을 시켜낼 수 있을지 정확히 아는 기수죠. 2번 실수 없을 것으로 저도 믿고 싶습니다. 9번 언비터블입니다. 직전에 치프레드 캔을 경합 중 코차로 누르고 2착 입상을 했던 말이죠. 당시 페로비치 기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기승을 잘했어요.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요. 당시 선행마 한두 보내놓고
철저하게 3선에서 힘 안배를 잘했고요. 직선에서 스퍼트시 상당히 좋은 추진으로 마지막 경합 중 코차로 신승 2착을 했던 전력입니다. 다시 한번 페로비치 기수 기승을 합니다. 컨디션은 직전 이상으로 좋고요. 장거리 2000m 9번 언비터블에 연투기 대치 가능하겠고요. 자, 14번 삼정제국입니다. 직전은 1800m 거리 입상을 차지한 전력인데 그 전 경주였죠. 12월 18일 경주에서는 출발 이후 발진 불량으로 인해서 흠이 쳐졌다가 무리한 외곽 무빙 선입전 당연히 무너졌죠.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발진 불량기 사라지면서 초반 결대로 2, 3선 가담해 나가는 전개 좋은 힘 안배 마지막 결정력을 보였는데요. 자, 이제는 단점도 충분히 악벽도 보완이 됐고요. 직전 대비 2.5km 감량 혜택도 있고 호흡 잘 맞는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합니다. 14번 삼정제국이 되겠습니다. 복병 전력으로 2번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이제는 8살로 접어든 황혼기에 접어든 마필이죠. 과거 어릴 때 이 마필을 보면요. 출발 악벽이 있었던 그런 단점도 있었는데 뒷직선에서 이 마필 또한 치프레드캔 못지않은 무빙 전개를 즐겨했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는 초반에 무빙성 플레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혼전 중에 한 발을 몰아붙일 마지막 날카로운 결정력 갖추고 있어요. 지난 12월 5일 날 위닝앤디 선봉 경주에서 종반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3착을 했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호흡 잘 맞는 김동숙이 있습니다. 직전 대비 3km 감량, 장거리. 김동숙 기수가 작년에 2000m 거리 2번 싱그러운 아침 입상을 우승을 이끌어냈던 적임 기수예요. 감량 혜택도 있고 2번 싱그러운 아침에 2000m 장거리에서의 선정기 대치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13번 치프레드캔. 요 마필은 지난번에 보면요. 마필이 힘을 쓰면서 사실 이 무빙을 한 거는 아니에요. 마필이 그냥 잡고 있는데도 마필이 알아서 뛰어주는 모습으로 선두권과 격차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선행을 강탈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스포트 타이밍을 박우른 기수가 조절을 나름대로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부담 중량이 60kg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말 그대로 핸디캡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 13번 치프레드캔의 처리 문제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듯하고요. 저는 14번 삼정제국 요 마필을 조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 출발하면서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제어하면서 한 1초 정도 다른 마필들 다 나가고 난 뒤에 다 그러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꼴찌 전개를 스타트로 했는데 잡고 중속이 좋다 보니까 선두권까지 4선 애과까지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나서 2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면요. 이번 경주 선행은 인코스의 3번마 블루캠프, 4번마 세강호 두 마리가 빨라요. 초반 스타트 능력은. 그러면 애곽에서 14번마 삼정제국은 그냥 잡고 한 세 번째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로 컨디션을 보면 선행 나서는 마필들의 선전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 소식도 있는 주말 아닙니까? 그러면 14번마 삼정제국이 가장 전개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4번마 삼정제국은 이번 경주에서는 무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신다면 민병철 의원은 14번마 삼정제국, 13번마 치프레드캔의 단점, 요 14번마 삼정제국의 장점 이렇게 한 가지씩 좀 언급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13번 치프레드캔이 직전에 박은우 기수가 좀 더 약간 좀 의욕이 앞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요. 그 앞선을 장악해 나가는 그 무빙 전개를 해 나가는 타이밍이 좀 빨랐다고 봐요. 그 타이밍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초반에 좀 힘소진이 있지 않았나, 무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박은우 기수가 충분히 직전의 실패의 원인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3코너 진입 시점에서 외곽에서 선입전 그 부분에서 무빙 전개를 펼쳐준다라면은 13번 치프레드캔 60kg의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14번 삼정제국 문세영 기수의 좋은 기승들도 뒷받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요. 이제 발진 불량 악벽은 완전히 사라졌다. 약간은 직전에 주춤거리면서 나가는 그러한 초반 전개도 있었지만요.
이제는 뭐 단점 악벽을 보완하고 이미 뭐 장거리 2,000m 거리까지 소화를 해낸 스미너 좋은 말이기 때문에 14번 삼성제국도 충분히 이번 경주 기대치를 가져볼 가치가 있죠. 문생기수가 이번 주 기승하고 기승정지 2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 경주 때문에 유예를 계속 이제 2주를 한 것 같은데 이제 후반부 14번 게이트의 삼정제국 문세영 기수 뭐 2주 동안 좀 상금벌이가 좀 주춤해야 되는 그런 조건까지 감안했을 때 화이팅 넘치는 모습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14번마 삼정제국은 개인적으로 좀 응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 경주, 짝수 경주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를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6번 막 다이아 썬더, 5번, 10번, 9번, 3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3번 막 키즈킹, 5번, 11번, 12번, 6번입니다. 8경주죠. 2번 마 매직탑, 6번, 1번, 3번, 4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13번 마 치프레드캔, 14번, 9번, 2번, 11번입니다. 부산교차 4경주죠. 5번 마 돌아온 추경선, 8번, 14번, 13번, 3번입니다. 부산교차 6경주, 8번 마 돌아온 한표, 5번, 7번, 11번, 1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경마를 이제 항상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뛰기 전에 예상을 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이고요. 경주가 끝나면 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죠. 내가 저 마필은 보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정말 쉽죠. 모든 합리적인 조건들이 다 맞춰집니다. 그런데 뛰기 전에 그 부분을 예측했으면서도 선택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 그 이유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좀 그 단편화시킬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늘려놓고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누적이 되면 실력이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본인의 모습을 느낀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좀 희열을 느끼는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저희들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